열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각오는 했지만 그래도 아픈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발생을 했고요. 글로벌 증시가 이를 반영하는 동안 우리 시장은 쉬어갔습니다. 때문에 오늘 한 발 늦게 이 악재들이 반영된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 양시장 모두 합쳐서 상승 종목 숫자 자체가 300개도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빅테크들의 실적을 받아들게 됩니다. 이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 또한 바뀌어 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한 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한마디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빅테크 실적 시즌.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당장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어느 곳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들 되겠습니다. 우선 수요일 국내 기업에서는요.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나오고요. 목요일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그리고 인텔까지 실적을 줄줄이 내놓게 되고요. 국내 기업 안에서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숫자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지점도 중요하겠지만요. 캐펙스 관련해서 투자를 늘린다거나 구체적인 소식들 전해지는 게 있는지 꼭 팔로우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중요한 실적 일정 함께 보셨으니까요. 재차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지수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울린 오전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500선까지 재차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오늘 5% 넘게 밀리면서 749포인트까지 밀려났는데요. 과연 언제쯤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역시나 지수를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중국의 AI 기업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문샷이라는 기업이요.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키미 K3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AI라고 한다면 역시나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을 하죠. 그런데 이 가성비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만큼 정말 좋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I 관련된 투자 지금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차 시장 안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끌어내리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밀려나는 가운데 원익 IPS 같은 종목 18% 넘는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LCC 관련 종목들도요. 역시나 반도체가 밀려나니까 함께 하방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피크아웃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런 와중에도 빨간불 켜낸 종목 한 가지 눈에 띄실 겁니다. 바로 한올반도체 되겠습니다. 한올반도체는요. AI 기반의 MLCC 전수개발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오면서요. 오늘장에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장중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시장 지수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 오늘장에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눌렀고요. 여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되겠는데요.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노이즈 주말 사이에 또다시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전쟁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빼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흑해 쪽에서요. 곡물 운반선이 한 번 또 피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제 곡물값 인상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시장 안에 전해졌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 사료라든지 비료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고려산업이나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일사료까지도 일제히 두 자릿수대 넘어가는 급등 확인됐습니다. 끝으로는 바이오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중에서도요. 오늘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삼천당제약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천당제약 미국 FDA로부터 답변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제네릭 개발에
박차를 가해가고 있는데요. 과연 허가까지 정말 가깝게 다가간 건지 이 지점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장 안에서 삼천당 제약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 마쳤다는 점까지도 확인하시죠. 그렇다면 끝으로는 애프터마켓 안에서 움직인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하락률 상위도 이어서 한번 봐보시면요. 코오롱이라든지 현대GF홀딩스 같은 종목들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됐다 하면 시장 분위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들려온 우리 시장 되겠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 이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이 시간 시장에 대한 전망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박태준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주말만 지나고 왔다 하면은 월요일마다 시장 분위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울린 월요일인데요. 우선 코스피, 이거 정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좋을까요? 도대체 감도 안 옵니다. 이제는 시장을 보면. 이재상 위원님, 저희 인사이트 좀 한 가지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가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이 거부는 월요일인지 뭐 이런 게 별로 감이 안 옵니다. 일단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무뎌져가는 감이 있죠. 우리가 벌써 3월 달에 개전 이후에 휴전할 듯 했지만 다시 휴전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이게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우리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일단은 접어두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도 이게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더 장기화될 것이고 종전은 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문제가 되면은 전 세계가 문제가 되겠죠. 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만 미국 시장은 어쨌든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런 유가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미증시에서 이제 전쟁보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트럼프는 굉장히 강경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미 K3가 오늘 나오면서 이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딥시크 사태도 있었지만 그때 그 딥시크 사태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 결국은 며칠짜리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키미 K3요. 이게 이제 용량 한계치로 인해서 바로 지금 구독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 구독 중단을 했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유료 가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대한 원하는 만큼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성능 격차는 굉장히 줄였다고 봅니다. 근데 서빙 용량 격차가 그대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 업체 쪽에서는 단기적인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이 메모리 업체 쪽에서는 이 새로운 AI의 등장은 결국은 또 메모리의 어떤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딥시크 사태와 유사한 그런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리가 우려는 했지만 만약에 이로 인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적 발표들, 우리가 23일 날 알파벳과 31일 날 아마존의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떤 실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실적이 그닥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져 나갈 것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그리고 부연을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터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 반도체 기업들의 턴어라운드 한번 또 기대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께는 코스닥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요, 가는 것도 없이 쭉쭉 빠지기만 합니다. 52주 최저치를 또 오늘 새로 쓰기도 했는데 이걸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바닥이 아직은 잡히지 않았다고 봐야 될지가 우선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아직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체감상이라든가 그동안에 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년 전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코스닥에 앞으로 상당히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구도상에서 코스닥만 먼저 치고 올라가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죠.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증시라든가 다른 뭐 대만, 일본 증시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안전판에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부터 또 올 상반기까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하락률을 또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전 세계 주요 증시가 꼴찌예요. 코스피 지수가 약 28%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이 코스닥이 23%입니다. 사실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24%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더 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순환매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과거에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조정을 활용해서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살아날 수 있다. 저 또한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면서 동반적으로 그동안에 부진했던 다른 섹터들 그리고 일단 코스닥 시장의 수급 자체가 동반적으로 같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바로 코스닥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정상적인 수급이 정상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오늘 정부에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래대금이 12조가 넘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의 총 거래대금이 4조 9천억, 5조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2배 이상의 거래대금이 ETF에 좀 쏠려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급이 당장 지금 정상화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섣불리 우리가 현금이 있다라고 해서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금 여력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대부분 이제 코스닥 어떤 종목군들 특히 제약바이오라든가 특히 2차 전지 또 로봇 이런 종목군데 우리 개인 투자에 많이 물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는 많이 손절매를 해서 이 거래소에 레버리지 ETF로 많이 좀 이동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는 낙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만약에 저가 매수에 가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코스피가 먼저 안정을 찾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높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을 찾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점을 좀 늦추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은 현재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 있고 힘든 그런 시장이지만 우리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또 특히나 여기서 또 나름대로 테크닉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무언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나눠봤으니까요. 그렇다면 또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봐야겠죠.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을지 우선은 이재상 위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께서는요. 또 들썩인다 라는 키워드를 주셨거든요. 무언가 슬렁슬렁 다시금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한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위원님?
네, 결국 이제 국제유가죠.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가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좌우하는 그런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니까 81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난번 고점이 이제 115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분위기라면은 지금 현재 뭐 바로 종전이거나 아니면은 협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100달러에서 또 110달러 선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네타냐후 총재가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제 트럼프를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레이엄 상원의원 장례식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아마 이 공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또 전쟁이 상황이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결국은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일단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S-오일인데 S-오일이 지난번 이제 전쟁 초기 때 18만 원 근처까지 갔었고 현재는 14만 3천 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의 정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지금 내려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 전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조 2,311억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GS인데요. GS도 대표적인 우리나라 정유업체 중에 하나인데 시총이 7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분기 매출이 6조 8,423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조 2,586억입니다. 공통적인 특징들은 이런 정유업계들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분기 실적의 매출이 한 15%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한 2조 832억으로 흑자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세 가지 회사, 이 세 개의 회사가 이 정유업계의 이제 가장 핵심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 S-오일과 GS의 흐름이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가. 근데 흐름이 좋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여러분들이 노려보면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국제유가 중에서 테마성을 지니고 있는 흥구석유가 또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흥구석유가 이제 4%대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3월 달에 전쟁 초기에는 36,000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13,000원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80달러 위에까지 다시금 올라왔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네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박태준 위원님의 인사이트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단서가 나올까요? 썩어도 준치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선 투자 포인트 자체는 훼손되지 않은 쪽일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지난 2000년도 초반에도 이런 기사 제목도 많이 좀 떴습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 사실 뭐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반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 반도체가 최근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죠.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 또 아시아권에 있는 반도체 상장 기업들의 어떤 변동성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더욱더 하락세가 좀 크기 때문에 다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 AI 거품론 또 반도체 피크아웃 이런 얘기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거품이다.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표현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수급이 뭐 언제부터 다시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충분한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장 먼저 시장의 회복을 또 가장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바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는 뭐 SK하이닉스 다음 달부터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속속들이 이제 뚜껑을 좀 열 텐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육박할 정도로 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시장의 중심인 반도체를 기억해야 되고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왜곡된 수급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또 선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장 섹터다. 아울러서 코스피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닥 역시도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같은 이런 섹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일단 코스닥의 한 종목 또 코스피 한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E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프로브 카드 그리고 테스트 소켓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추세가 견조합니다. 과연 반도체가 고점 대비 한 30-40%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1선 추세를 잘 맞춰 나가면서 현재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가 양호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TSE 실적도 상당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TSE 지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좀 판단해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코스피 시장의 장비 업체입니다. 지난주에 탑픽을 소개시켜드렸던 KC텍인데요. 물론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 역시도 안정적인 추세를 지켜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로서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두 종목처럼 다른 종목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추세를 지켜나가는 것, 즉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매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덜 빠진 종목군들, 기존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에서 KC텍 또 코스닥에서 TSE 이 두 종목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모여있는 이 수급들 정상화만 된다면 역시나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 주셨고요. 관련 종목은요. TSE, KC텍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인사이트 화면 통해 재차 점검해 보고요. 저희는 AS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지난 종목들 지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AS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재상 위원님 종목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 바로 로킷 헬스케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이 종목 흐름은 상당합니다, 위원님. 네, 오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제 로킷 헬스케어가 미국의 재생 의료에서 정책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 시장이 8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면은 신장 재생도 세계 최초로 임상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바이오 프린팅 뭐 이런 쪽을 통해서 뭐 피부라든지 연골 재생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아무래도 미국의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적 그리고 미국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특히 이제 6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6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 60일선이 이제
돼서 거기를 지지 기반으로 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4월 1일 날 15만 원에서 지금 7월 달에 3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5분의 1 수준에서 단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격 상승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목표가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면서 앞으로의 흐름 또 기대해 보시죠. 한 종목 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녀공장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최고가 기준으로는 8%대 수익 기록 중이네요, 위원님. 네, 마녀공장의 1분기 영업이익이 300%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북미라든지 일본, 유럽 쪽에 진출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실적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수출이 급증을 하면서 대부분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은 좀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이라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 종목을 그대로 목표가까지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녀공장 재차 반등을 기대하면서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상 위원님의 두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박태준 위원님 종목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한국콜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27%,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대 그래도 빨간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네. 이 종목 다시 AS로 들고 나온 이유 자체는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그 가격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 포인트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한콜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아래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또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틈새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K-뷰티의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 또 하나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한국콜마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만 원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12만 돌파 이후에 13만 원까지 한 목표치를 한번 상향시켜 보자는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10만 원 아래에서 재차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2만 원까지는 한번 목표치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재차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왔습니다. 10만 원 아래에서 다시금 진입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목표가 12만 원 한 번 더 노려보시죠. 한 종목 더 이어서 봐볼까요? 바로 BGF 리테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은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밀려나는 움직임이 확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사실 이 편의점 관련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지수 대비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큰 시세가 나진 않았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15만 원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밑에서 종가 관리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특히나 CU 편의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리테일 업체로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혼밥, 혼술 같은 이런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 특히나 반조리 식품이라든가 즉석 식품 이런 것들의 인기가 굉장히 좀 부합되고 또 경기를 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편의점 관련주들 계속 우리 틈새를 한번 공략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 정도의 가격, 최근 아직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5만 원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지난 종목들 흐름 확인해 봤으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들도 하나씩 내 포트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재상 위원님께서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한올 반도체입니다. 이 머신 비전 기반으로 하는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 일본의 무라타와 MLCC 마운트 설비를 기술 협력을 하면서 최근에 오늘 바로 이제 AI 기반으로 하는 MLCC 전수검사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었고요. 글로벌 양산의 공급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22,000원 정도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목표가는 19,800원, 손절가는 13,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한울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목표가 19,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박태준 위원님의 종목도 받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해주신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를 또 앞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반도체일까요? 오늘 관심 종목?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코스닥의 소부장 업체들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신고가에 도전하는 CMCNS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지금 제작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전량 또 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YC가 57% 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죠.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소부장 업체들이 최근에 변동성도 컸고 오늘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면에 이 종목은 6%나 상승하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약 300억 가깝게 또 전년 동기 대비 한 6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거의 30% 육박할 정도니까요.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좀 돌파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래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가 18,000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매 가격 13,000원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CNS 예상 상승률 16.1%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두 분의 새로운 관심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재상 위원님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주고 계시죠. 오늘 그 자리에선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 거야? 네,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제 코스피가 거의 저평가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왔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 반도체 투톱의 매도 물량이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리밸런싱이 거의 다 끝난 상태가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리밸런싱이 필요했는데 자연스럽게 단가가 내려가면서 뭐 자연 리밸런싱을 거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반도체가 다시 한번 진격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리밸런싱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 타이밍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종목 오늘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덟 클래스 전반부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월요일마다 곡소리 나는 시장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요, 코스피가 6,500선까지 재차 밀려났고, 코스닥은 52주 신저가를 새로 쓴 하루인데, 주말만 지나서 다시 월요일로 돌아왔다 하면은 시장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네. 의원님, 이런 시장 안에서는 도대체 방법을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저는 이제 감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묻어서 죄송하지만 네. 시장은 늘 이런 거예요. 진짜 시장은요. 네. 저는 이제 경험직으로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들이 흥분한다. 막 야수의 심장, 이 초심자의 행운이 계속 통할것같으로 막 겁없이 달려들 때가 고점이에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답을 모르겠다. 진짜 오리무중이고 앞이 캄캄하다 할 때가 이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결론은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진짜 그냥 걸핏하면 뭐 서킷 브레이크 또는 뭐 사이드카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심란하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면 답이 없느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이제 레벨업 시간 서서 여러분들께 방송해야 되는데 또 뭐 시황도 시황이니만큼 여러분께 정말 경험자로서 아주 그냥 담백하게 여러분께 저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그리고 결국 수익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해요.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예요. 2300포인트에서 9300포인트까지 오를 때요. 단기간에 올라버렸어요. 딱 1년 남짓해서 올랐거든요. 이 가파른 상승 후에 당연히 좀 이렇게 눌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극심한 쏠림 현상. 그게 반도체 투탑이거든요. 예, 거기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거기에 또 촉매제 역할을 한 게 바로 ETF 레버리지예요. 아까 제가 방송 입장하기 전에 이렇게 장학을 보니까 1년 사이에 레버리지 그 ETF 교육자가 110 몇만 명에서 16배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야수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노멀한 상태에서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가 바로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서 승수를 더 꾀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투기예요. 그럴 때부터 저는 항상 이 시장이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영향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내린 것은 이제 기관의 매도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쉽게 해서 주식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상 뉴스 따라잡기 하게 되면 거의가 물먹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조금 멀어져서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기술적 지표라고요, 그게. 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앵커님, 주식 그 지수라든가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우선 많죠. 한 손에 꼽을 순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없죠. 양손으로 될까요? 네? 10개? 양손도 모자라죠. 양손도 모자. 발가락까지 써야 돼요? 혹시 골프 하세요? 골프 아주 조금 압니다. 네. 근데 골프에서요. 네.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주식시장도 그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자면 사람의 심리지표,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뭐 GDP, 유가, 금리,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 여러 가지가 다 좀 조합돼서 하나의 그 족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차트예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언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 아는데 우리 늦깎이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그저 뉴스 따라잡기. 그저 급등한 차트 띄워놓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꼭 우리가 어떻게 목류병 환자처럼 홀리듯이 막 그런 데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금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냐? 이 좀 코스피 차트예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수익 전략하고 함께 지금 녹아 있거든요. 함께 공부해 보십시다. 또 저는 압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바른 말 해드리고 경험자로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팁을 드리면은 저것도 내 계좌가 아픈데 지금도 쓸데없는 거 교육시키고 있네. 교육이 아니고요.
혹시 그 수학의 일타 강사 그 선생 아시죠? 정승재 네, 선생님. 이름 무시하지만 네. 난 그 친구 보면은요 내가 몰입돼요. 근데 그 친구 있잖아요. 절대 바람 잡지 않아요. 전공만 콱콱 찌르고요. 진짜 바른 얘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수익 전략에 대한 가만 보세요. 이미 코스피는 조정을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헤드앤숄더형이에요. 위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월봉을 보실까요? 제가 늘 그때 6월 달 말부터 남들은 신고가 타령, 신고가 뭐 길게 보고 부동산 투자시 하자 할 때 저는 이때부터 경계했어요. 왜 그럴까요? 3월 달 데자뷰가 바로 7월 달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조금 매크로하게 분기 자퇴예요. 이렇게 개인처럼 이걸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이게 겁이 나요. 위에서 이게 상승의 크라이맥스 타는 신호가 장대 양봉이거든요. 양봉 6개, 5개 뽑으면서 과열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린 거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 때문에 좋은 정보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렸나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5만 원 깨졌을 때 제가 여러분께 매수라니까 그렇게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지난 제가 수익 전략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고점들이 30% 빠졌어요. 저는 이게 쌍바닥이 보이네요. 쌍바닥이요. 그래서 이 쌍바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이다. 역사적인 과매도 구간이에요. 코스닥 때문에 고생하시죠. 특히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코스닥 있잖아요. 월간 차트고,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른 뭐 스토리텔링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맨날 뭐 텔레비 보면서 오르면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그런 거 복귀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코스닥을 저는 역사적인 저점으로 보는 게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예요. 음봉 5개를 만족하면서 완전 바닥에 돼 있네요. 따라서 아까 제가 우리 앵커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 때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차들이 굉장히 좀 쫄아 있거든요. 오히려 저점 기회를 보시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어느 섹터를 볼 것이냐. 첫째, 제약바이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반도체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메인 섹터가 죽으면 안 돼요. 다만 반도체에 대해서 수익 전략에서 누가 더 여러분들 애큐리티하게 정말 타점, 맥점을 공략해 수익을 잘 날까요? 말씀드리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가 고점대에서 35% 빠졌어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아마 애간장은 태울걸요? 저 그때 대중과 반대편에서 이때 매도 사인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아침 선물보따리에서 5만 원 깨질 때 유일하게 여러분께 매수 추천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여기서 지금 월봉 보세요. 이렇게 오른 종목을 이 이격 조정은 필연적인 거예요. 항상 갭 상승은 메우고 이격 조정은 땅을 짚고 가는 건데 그건 또 모르셨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도 이제는 120에선 지키고 하방 경직이에요. 이때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 지금 1300주를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매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트레이딩 전략이라 그랬죠. 여러분 돈이 이렇게 많으세요? 부동산 투자하시지. 부동산 투자 추세명할 때가 언제냐면 5만 원 깨질 때예요. 그때는 안 보셨잖아요. 그래, 그러면 오래된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반도체는 사지 마라 할 때 황미끼가 잡은 게 바로 여기예요. 제가 머니왕에서 여러분께 선보였던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찐 수익이고 과열권에서는 매도할 때는 매도하셔야 된다. 조정을 피해 가시는 것도 내 계좌 수익을 탄탄하게 하는 방법이다. 30년씩 여러분 옆집 아저씨도 말씀드린 거예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해요? 이때는 매도하셔야 되고 쌍고점 이 정도만 공부하시고 과열만 공부하셨어도 여기서 진짜 야수의 심리로 달려들지 않을 거래요. 초심자의 행운은요 통하지 않아요. 영원히. 주식은요 논리고 과학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맥점이 될 거다. 쌍바닥이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이제 반등이 임박했고 코스닥 같은 역사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좀 저는 주목해야 될 그런 자료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나서도 이걸 봤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반도체 담으십시오. 왜? 이게 캔들 하나가요. 앞으로 상승을 예고하는 게 바로 그림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닝스타라는 거예요.
샛별형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바로 이런 자리를 알고 오늘 반도체를 배팅했다면 좋은 수익이 될 거예요. 또 혹자는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마라. 반도체 이제 확인하고 사자.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반도체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제가 아침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10% 수익 까먹고 내일 갭 상승할 때 매수해서 확인하고 사면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이게 바로 수익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할 시점에 다가왔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섹터 특히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위원님의 지난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의 지난 종목으로 SK 이터닉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38%의 수익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황금 맥점 전략은 어떻게 보면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아주 깡통차고 인생을 역전시킨 제 황금 같은 그런 전략이에요. 네. SK 지금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왔다. 이게 뭘까요? 양양음이에요. 오늘 같은 그렇게 하락장에서도 7%, 8%까지 장중 10%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다. 제가 이것을 레이스에 드리고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오늘 같은 거 올르잖아요. 자, 신재생 에너지를 보셔야 되고, 뭐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 이렇게 올랐을 때 패보고 잡으면 큰 수익을 못 나요. 제가 아침 공방에서 말씀드려서 한 38% 올랐고, 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밀리고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3종고쯤은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다만, 눌림에서 다시 한번 관심 하셔가지고, 6만 원까지 보시자. 6만 원 종고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짭짤한 수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제가 늘 여러분께 진짜 옆집 아저씨로서 경험자로서 말씀드려요. 좀 대중과 멀어지시라.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스닥도 기회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 기회로 봤고, 작년 4월 9일 그렇게 앞이 안 보인다 할 때 저는 하늘이 내린 기회로 봤거든요. 그게 다 역배이르고 대중과 반대편에 섰어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3,000단 계약, 제약바이오 좋게 보는 거. 이게 뭐 점 상한가 왔어요. 제가 내용은 시간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것도 그때 텐베가 났던 종목인데 120만 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이게 바로 역전되면 도저히 확 잡은 거거든요. 17만 원까지 빠지면 그 다음에 뭐 FDA에서 우리가 뭐 시밀러 어떤 얘기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복귀는 안 할 테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레몬 헬스케어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종목도 이해만했던 종목인데 이게 바로 스마트 병원, 그 다음에 실손24, 그 AI로 해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이럴 때 음봉 7개짜리는 저리의 기회였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서 잡는 핵심, 그러니까 황금 맥점이 되고 이게 여러분 계좌에 찐 수익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맥점 잡아서 상한가 갔죠. 그걸 떠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대중과 멀어지시고 가만히 기업 분석해서 펀더멘탈 본질 가치 대비 펀더멘탈 대비 내린 종목들 지금이 저는 기회로 보거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 봐봤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한 가지 봐봐야겠죠. 새로운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바로 반도체에서 SK 스퀘어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어제 이제 재연자 특집에서 끝나고 딱 한 종목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선을 보였고 딱 한 종목이었어요. 명포수는 산탄총 쏘지 않는다. 앞으로 쓰면은 내 계좌에 비중을 실어야 돼요. 그냥 5%씩 실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 아픈 기회를 치울 거예요. 그 딴 게 한 종목 드렸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거 황금 맥점에 들고 나왔어요. SK트랜스는 잘 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 지분 20% 가지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또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거고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것은 첫째는 기술적 자리, 두 번째는 내용이에요. 자, 지난 이제 금요일 장을 마감하고 미국 ADR, 하이닉스 ADR하고 하이닉스하고 괴리차가 25%예요. 보통 그 가격 그 프리미엄 차이가요. 보통 노멀한 것은 15에서 20%예요.
그럼 저평가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양원 패턴이에요. 아, 이것도 애프터마켓까지 많이 올라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게 10% 오르는 그런 자리예요. 목표가 160만 원, 네, 손절가 100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SK스퀘어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해 보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오늘 준비가 돼 있죠, 위원님? 예, 변동성 장세에서 돌파 전략은 역시 황미끼와 함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찐수익 어떻게 경험하셨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귀하게 모실 거예요. 상한가는 뽑았고 SK스퀘어 짱짱한 찐수익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지금 바로 진행이 될 무료 공개 방송까지 바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열도 클래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